고생을 안 했을 것을.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워내셨으면서도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줘도 부족한 것 같은 게 부모의 사랑이라더니 꼭 그 말이 와 닿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해도 전혀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시는 제 부모님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두 분 자식으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요.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제 부모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다음 생애에는 꼭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나같이 못난 애비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어도 너 이렇게 일하게 시키지도 않고 힘들게 공부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날 아버지와 속내에 머물러 있던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쯤은 워낙에 많이 겪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끔 가게 마감을 할 때 어머니만 귀가를 하시고 아버지는 좀 더 늦게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가게에서 혼자서 술을 들이키고 있으셨던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제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저는 과외와 함께 치킨집 아르바이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킨집에서 다시 일을 한 이유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달 일을 계속하게 됐는데 저는 그 아줌마네 집의 주문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줌마네 집으로 전화가 온 것을 보고 저는 제가 배달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오늘은 날이 더우니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우겨서 제가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킨 한 마리를 싣고 익숙한 그 아파트 단지로 가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일부러 여유 있게 가면서 시간을 늦췄고 1시간이 지나서 도착을 했는데 그 사이 그 아줌마가 아버지에게 갑질을 부렸던지 아버지의 전화가 빗받친 것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자마자 그 아줌마는 또 저에게 역대급 험한 소리를 해대며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야! 지금 몇 시야? 여기는 대체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주문을 잘못 받고 늦게 주고 아주 가질가질을 해. 지금 나더러 치킨 전에 엿 한 번 제대로 먹어보라 이거야? 죄송합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좀 힘들어서 늦었습니다. 뭐? 더워서 힘들어? 야, 네가 하는 일이 그건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게 말이 돼? 손님이 나가보십시오.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만 쐬시니까 모르시나 본데 오늘 폭염 경보 뜬 날이고 게다가 지금 낮 1시인데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죠. 라고 마음속에 평소 쌓아왔던 얘기를 하자 아줌마는 뚜껑이 열렸던지 양파 로소매를 잔뜩 거둔 뒤 제 얼굴에다 대고 삿대질을 마구잡이로 해대며 자칫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진짜 얘 완전 웃긴 애네. 너 제정신이야? 지금 너 돌았어? 어디서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앉아있어? 아, 너 안 되겠다. 일단 헬멧부터 벗어봐. 이렇게 싹퉁머리 없는 것 얼굴이나 한번 제대로 보자. 이때 방에서 나오던 그 딸애도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듯이 저를 쳐다보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키득거리며 휴대폰을 들이미는데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는 기다렸다는 듯 그때 헬멧을 벗어 던졌습니다. 헬멧 벗었습니다. 이제 됐나요? 이게 누구야? 선생님? 그러자 그 아줌마도 딸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선생님이라는 단어 하나를 어찌나 꼴사납게 더듬거리는지 코미디이자 사이다가 따로 없었었죠. 아줌마는 충격에 비틀거리다 이내 정신을 차린 듯 다시 쌍심지를 켜고 마치 제가 학벌을 속이고 과외라도 한 듯 비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선생님이 왜 여기에? 저는 행여나 못 믿을까봐 싶어 다시 한번 제 신분증을 내밀고서는 결코 학벌을 속인 것이 아님을 다시 증명하고는 제 또 다른 정체를 밝혔더랬죠. 제가 사실 치킨집 아들이라서요. 그래서 집안일 좀 돕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치킨집 아들이시라고요? 저번에 사모님께서 잔뜩 무시하셨던 그분이 제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겨울에 빙판길 때문에 배달 늦었던 때 있었죠. 그때도 사실은 제가 배달했었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그 아줌마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딸도 마찬가지였죠. 둘은 서로 벙찐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드렁하게 툭 하고 말을 던졌죠. 아무래도 품격에 어울리는 선생님을 다시 찾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설마 아니 아줌마와 따님 자존심에 치킨 배달부한테는 과외받기 싫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좋은 선생님 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선생님! 그 모녀는 할 말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아무 미련 없었던 저는 그 말을 남긴 후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당황한 듯한 그 아줌마와 딸의 표정을 보니 뭔가 통쾌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듯 했습니다. 저야 괜찮지만 저희 아버지는 끝끝내 사과도 못 받으셨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그저 괜찮다고 하셨지만 혼자서 또 소주를 술술이 들이키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면서도 희한하게도 그 이후로 그 집 아줌마에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에 전화가 4통이나 왔는데 저는 더 이상 들어보고 싶은 말도 없었기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싶어서 보게 됐는데 어지간히 급하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빨리 연락 주세요. 저는 진짜 선생님이 치킨집 아들인 걸 몰랐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 지금 우리 애가 힘들어해요.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보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고 뭔가 제 탓으로 돌리는 듯한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딸 성적이 떨어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도 돈은 넉넉하게 받았으니 당분간은 돈이 궁할 일도 없고 차라리 과외할 시간에 부모님이나 더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볍게 무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줌마는 쉽게 저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치킨집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의외의 인물이 가게 앞에 있어 저는 제법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는 왜? 선생님, 하도 연락을 안 받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다른 선생님 구하세요. 의대에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좋은 선생님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러면 속 편하겠는데 근데 예슬이가 선생님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해서요. 다른 선생님은 싫대요. 게다가 애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 그런지 얼마 안 가서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이러다가 정말 대학도 못 가게 생겼어요.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과외비도 올려드릴 테니까 제발 전처럼 우리 애한테 가르쳐주세요. 네? 라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통사정사정을 하는데 난감했던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 기회에 확 일을 해결해보자 싶어 조건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를 다시 쓰고 싶으시다면 저희 아버지에게 사과하세요. 네? 저희 말에 그 아줌마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선심을 써서 여기까지 와줬는데 사과까지 해야겠냐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시면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맞잖아요. 애초에 선생님도 처음에 치킨 배달하러 여기 온 적이 있었다고 말도 안 하시고 속이셨잖아요. 저라고 뭐 이렇게 됐을 줄 알았겠어요? 그저 저는 당연한 서비스를 안 주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사과를 하라 마라 하시는 것도 웃기잖아요. 슬슬 아줌마는 성질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좋게 넘어가자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그만 고집 좀 부리세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쉽게 바뀔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 자극하면 또 화를 낼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됐다고 말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아줌마를 쫓아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상황을 눈치채시기 전에 얼른 마무리를 짓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수시로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오죽 급하면 이럴까 싶기도 하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 이번에 65점 받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딸이 선생님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랑 공부하기 싫대요. 과외비를 더 올려드릴게요. 죽어도 사과를 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이 아줌마는 성격을 고쳐먹을 생각이 없구나 싶었죠. 그냥 이대로 핸드폰 번호를 차라리 바꿔버릴까 하던 찰나였는데 가게 앞에 또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왜 오셨죠? 제가 사과를 해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럴 마음 없으신 거 아니셨나요? 저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이나 싫다고 하셨잖아요. 좋아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아줌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가게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서 돈을 세고 있었던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여기 사장님이냐고 물어본 뒤에 대뜸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결례를 저질러서 죄송했습니다. 선생님의 아버님이신 것도 모르고 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아니,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저번에 배달 오셨을 때 제가 괜히 주문 잘못 받았다고 사장님께 막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였는데 괜히 사장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일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사과를 마다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됐죠? 조만간 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줌마는 그 말만 남긴 채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입을 앙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가게를 나온 후에 마치 썰물에 쓸려 나간 것처럼 가게 안의 분위기는 싸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줌마가 그 너 과외해주는 학생의 어머니인 거지? 네, 맞아요. 혹시 네가 저분한테 나에게 사과하라고 한 거냐? 네, 아버지. 나는 괜찮으니까 다시 저 집 학생한테 가렴. 보니까 너만한 선생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구나. 아버지는 그동안 많은 진상을 봐왔지만 그래도 가게까지 와서 사과를 했던 사람은 없었다면서 저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 사람이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워오셨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가 남들에게 무시받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 네 마음도 안 좋았겠지. 하지만 나쁜 일이 생겼다고 무조건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오히려 너만 손해야. 적당하게 봐주고 인정도 할 줄 알아야 해. 비록 저 아줌마가 속상하게 한 게 있어도 저 사람도 자존심을 많이 굽힌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아버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굽히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괜히 울컥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와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이 되어서 어머니가 오셨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혼자서 술을 드시고 있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계속 집에 있었던 거야? 네, 아버지는요? 네 아버지는 좀 더 있다가 오신대. 그런데 아들, 오늘 뭔 일이 있었나 봐? 내가 대충 들어서 모르겠지만 네가 아버지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가 너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양반인지 너도 잘 알지 않니? 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힘드네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가 남한테 무시를 당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제대로 항의도 안 하시고 그냥 넘기시려는 아빠를 보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커서 엄마 아빠 생각도 다 하는구나. 그래, 너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속 깊은 아이였지. 부족한 집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 원망도 한 적 없이 이렇게 바르게 잘 커줬잖아.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에게 모진 소리나 해버렸는데. 사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 원래 너 태어나기 전만 해도 컬핏하면 화내고 싸움질도 했던 양반이었어. 눈 한 번 마주쳤다고 바로 그 사람이랑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었지. 그때 내가 네 아빠랑 연애할 때였는데 조그만 자기한테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못 넘어가고 그랬어. 그러니 배달을 하다가 손님이랑 싸우는 것도 부지기수였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네가 태어난 뒤에는 성격을 단번에 고치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려고 하고 시비를 걸려도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는 것이 버릇이 됐어. 내가 그렇게 고치라고 할 때는 듣는 채도 안 하던 양반이 너가 태어난 뒤에는 그걸 싹 고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로 달라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네 아빠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자식한테 해코지를 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일단 한 번은 참게 된다고 말하더라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먼저 이해를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를 거야. 하지만 너도 자식이 생기면 알겠지. 욱하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야. 저는 어머님 말씀을 듣고서 울컥하는 기분을 애써 잠잠케 하고는 당장에 호프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치킨무에 소주를 드시고 있던 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치킨을 튀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가게에서 혼자 술을 드실 때에도 치킨은 안 드시고 치킨무와 과자 몇 개만 드셨는데 작은 것이라도 아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네가 뭘 죄송하냐. 그저 부족한 내 탓이다. 생각해보니 네가 잘난 부모를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 네 입장을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랬을 만도 했을 거야. 아버지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버지예요. 다른 돈 많고 많이 배운 아버지보다도 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희생하시는 아버지가 제일 고마워요. 어렸을 적에 닭다리 하나 더 달라고 떼쓰던 녀석이 지금 이렇게 기특하게 잘 컸구나.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자식이다. 그날에는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며 기분 좋게 귀가를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제가 고집을 부려서 아버지를 업었는데 어렸을 적만 해도 저는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가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등은 참 넓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가벼워지셔서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이 호강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됐죠. 그날 이후로 저는 어찌어찌 맘을 가다듬고 다시 그 아줌마의 딸의 과외를 맡게 됐습니다. 비록 엎드려 절받기 하듯이 받았던 사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성격에서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과외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딸이 저에게 줄 것이 있다고 하더니 편지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그때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착한 예슬이가 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네 치킨 맛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켰어요. 앞으로 엄마도 조심하실 거예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딸은 진지하게 저에게 사과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아줌마보다는 딸이 더 낫구나 싶었어요. 그때에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는 것이 참 얄미웠는데 이렇게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니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그 학생을 열심히 지도해줬고 다행히 떨어졌던 성적은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아줌마도 저 덕분에 다시 딸의 성적이 올랐다며 기뻐하고 약속대로 제게 두둑히 과외 인센티브까지 챙겨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직업, 학벌과 같은 조건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됐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잘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저희 부모님이 치킨집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잘난 사람이라면 그만큼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제가 기필코 의사가 되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워낙 의대에는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긴 했지만 의대에서는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머리도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머리는 좋아도 인간적으로는 완성이 덜 된 친구들이 많았기에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제가 원하는 과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아직 제가 진짜 의사가 되려면 앞으로 몇 년간은 더욱더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야 하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니까 힘든 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도록 하려면 제가 열심히 갈고 닦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